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화요일 교차로 뉴스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렬입니다. 시카고 최주의 카지노가 개장 이틀 만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2시 47분경 시카고 발리스 카지노 뒤편 600 노스 스테이트 스트릿에서 21세 남성이 총에 맞았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카지노 앞 인도를 걷고 있을 때 은색 다찌 픽업 트럭을 타고 온 괴한이 총을 쏘고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구금된 사람은 없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카고 최초의 카지노인 말리의 임시게임장은 지난 토요일 오전 8시 메디나 템플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메디나 템플 지점은 리버 웨스트에 있는 시카고 트리뷴의 출판 공장에 영국 카지노가 건설되는 동안 최소 2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700 시카고 애비뉴에 위치한 17억 달러 규모의 연구 부지는 3,400개의 슬롯과 173개의 테이블 게임 외에도 전시장, 500개 객실의 호텔, 3,000석 규모의 극장, 11개의 레스토랑을 갖춘 복합 리조트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임시 및 연구 부지 모두에서 발생하는 시세수는 부족한 경찰 및 소방관 연금을 위해 배정됩니다. 임시 카지노는 당초 트리뷴 뷰지에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영국 카지노를 건설하는 동안 시카고 애비뉴의 교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메디나 사원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날스에 오픈한 아시안 마켓 파크투샵이 그랜드 오프닝을 기념해서 테스트 오브 에시아 페스티벌 행사를 오는 9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나일스 구 아시프라자에 위치한 파크투샵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몽골 등 다양한 아시안 커뮤니티를 맞이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푸드 이벤트, DJ 뮤직 비디오 쇼, K-팝 퍼포먼스, 아시안 국가 전통 공연, 마셜 아츠 퍼포먼스 등이 있습니다. 한국 공연으로는 한국전통예술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파크투샵의 게리첸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일스에 새롭게 오픈한 매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테스트 오브 에시아 페스티벌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아시안 국가들의 음식, 문화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몰턴 그룹에 위치한 카피 식당에서 로라 머피 주 상원의원의 캠페인을 알리는 킥오프 행사가 오전 11시부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 이상의 지역 커뮤니티 지지자들과 현직 선출직 정치인들, 지역 선거 후보 출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한인 커뮤니티와도 친숙한 친한파 연방 의원들인 12선 원로 정치인 제인 샤코스키와 3선 의원인 라작 니타무티, 연방 하원을 포함해서 앤드류 코지스키 데스플레인 시장과 조지 알포지아스 나일스 시장, 미셀 무스만 주 하원의원, 이진 메인타운십 교육위원, 각 지역 시의원들, 커미셔너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로라 머피 주 상원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사회의 다양한 행사들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그녀는 그동안 다양한 주정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지역사회, 경제, 사회, 교육, 건강, 안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으로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리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링컨 파크에 위치한 드폴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난 9일 토요일 오전 3건의 강도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전 1시부터 1시 30분 사이 CTA 플러턴역, 벨든과 셰필드 사거리, 캔모와 플로튼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세 사건이 모두 동일 조직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드폴 대학교 학생들로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소지품을 요구했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는 용의자들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3명의 용의자들은 오전 1시경 3명 여성 피해자들을 목표로 범행을 저지른 뒤에 세단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20분 뒤에는 또 다른 19세 여성이 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세 번째 강도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재 구금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브랜든 잔슨 시카고 시장은 겨울을 앞두고 1,600여 명의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대형 텐트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잔슨은 시카고 선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형 텐트 설치는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거대한 텐트에는 1000여 명의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레크레이션과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식사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카고에는 16개의 쉘터를 운영 중이며 약 13,500여 명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중입니다. 시카고가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달 약 3천만 달러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이식된 장기의 거부 반응을 조기에 감지하는 무선 장치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언스 저널에 게재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장치는 이식된 장기 온도 상승을 감지해서 거부 반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장치가 혈액 검사나 생검보다 최대 3주 일찍 거부 반응을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로렌조 갤런 박사는 이 장치는 이식된 장기의 거부 반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하며 이 장치가 인간 임상시험에서 성공한다면 이식 환자의 장기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식 장기 거부는 이식된 장기를 환자의 몸이 거부하는 반응으로 이식 장기의 기능 저하와 손상, 심지어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식 장기 거부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혈액 검사와 생검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향후 인간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 장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부드럽고 크리미한 세계 인기 맥주 기네스가 이번 달 웨스트룹에 펍을 오픈합니다. 탭룹이라고도 불리는 이 펍은 미국 내에서 양조시설을 갖춘 두 번째 펍으로 15,000스퀘어핏의 대형 매장에서 맥주와 음식을 판매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기네스의 새로운 펍은 웨스트룹 901 웨스트 킨지에서 9월 28일 오전 8시에 문을 엽니다. 펍에서는 다양한 맥주와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이벤트 공간,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장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음식으로는 런치, 디너, 브런치, 디저트 메뉴가 제공됩니다. 맥주 메뉴로는 라이스 라거, 기네스 IPA, 망고, 칠레일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합니다. 일부 맥주 품목은 시카고 지점에서만 독점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맥주를 마시면서 양조장 투어 또한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 및 방문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교사노조 위원장이 자신의 아들을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스테이시 데이비스 위원장은 자신의 아들이 사립 캐톨릭 스쿨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게이츠는 과거 사립학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사립학교에 혜택을 주는 새 공제 프로그램인 인베스트 인 키즈에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게이츠는 이번 논란에 인근 공립학교에서 기회가 부족해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축구를 하는 꿈을 위해 사립학교에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게이츠의 아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이름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이츠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또한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로리 라이프 전 시카고 시장, 리처드 데일리 전 시카고 시장 등이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냈습니다. 브랜든 잔슨 시카고 시장의 자녀는 마그넷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16,000가 넘는 등록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교사노조 측은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에서 반대해오던 인베스트 인 키즈 프로그램은 위원장이 사립학교에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주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미국 최고의 대학 50위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순위에는 중서부에서 9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5개 대학은 일리노이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순위 선정은 지난 몇 년간 사용했던 방식과 다른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번 순위에 상위 랭크된 학교들이 기존 높은 순위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2년 상위 10위 안에 들었던 브라운 대학과 잔스 호킨스 대학은 올해 67위와 99위로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통적인 측정 기준에서 원시적인 성과가 아닌 다양성과 졸업생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성취를 해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0위까지 목록 중 일리노이 대학 5개가 선정됐으며 일리노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은 대학은 일리노이 공과대학 IIT로 나타났습니다. IIT는 미 전체 23위를 차지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 25위, 레이크 포레스트 컬리지 27위,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 35위, 시카고 대학 37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선정 미국 최고의 대학 1위에는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포브스는 최근 새로운 미국의 주별 최고의 직장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목록에서는 기술에서 농업, 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포브스는 마켓 리서치 회사 스탠더스와 함께 약 7만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 다양성, 보상, 회사 이미지,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구글이 가장 좋은 직장 1위에 선정됐습니다. 구글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5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IT 업체 애플과 세일즈포스는 2위에 3위에 올랐습니다. 일리노이 기업으로는 중장비 제조업체 디어앤컴퍼니가 4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5위에는 노스웨스턴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포브스 선정 일리노이에서 가장 좋은 직장 30위까지 순위는 화면과 같으며 전체 목록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고금리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이 한동안 상승할 것이라 하는 전망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달 미 전역의 주택가격 총액은 46조 8천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역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7%를 넘어선 몰기지 금리에 실수요자가 부담을 느끼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었지만 공급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줄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택 공급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이어가 새 주택을 구할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몰기지 금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주택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과 2021년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까지 떨어져 있는 기간에 몰기지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현재 주택을 처분하고 비싼 금리로 갈아탈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주택 수요가 급감했지만 공급은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